안녕하세요. 유튜브 칼럼니스트 박인택입니다. 깨어있는 지식인의 뉴스 바로보기 박인택의 인텔리티비 시작합니다. 오늘의 뉴스픽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우리 경제가 좋지 않으니 세계 경제도 안 좋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계 경제는 좋습니다. 우리 경제만 뒷걸음질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 전망과 과거 실적이 모두 저조합니다. 이 와중에 물가만 급등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보수가 시장경제는 잘한다고 했는데 반대로 가고 있어 걱정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심각한 전망입니다. IMF가 지난해 10월 전망치 2.0%에서 1.7%로 낮췄습니다. 지난해 7월과 10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으로 전망치를 낮춘 겁니다. 우리 경제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년 경제 성장치도 낮게 잡아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9%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요국 중 우리만 쏙 빼고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성장률도 줄줄이 올렸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다음에 2009년 이후 IMF가 우리나라 성장률을 1%대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19 한창이던 2020년에만 마이너스 0.7%로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했고 그 외에는 모두 2%대 이상의 전망치를 제시했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적표가 OECD 국가 중 가장 좋았었습니다. 우리나라 올해 1월 무역 적자가 월간기 중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30% 넘게 급감하고 반도체 수출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 수출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정부는 중국 얘기는 빼고 반도체와 에너지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탈중국 애교 탓에 무역 적자가 심해진 건데 이것을 감추기 위해 반도체와 에너지를 강조한 겁니다. 에너지 수입은 지난해 1월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에너지는 무역 적자의 주범이 아닙니다. 127억 달러의 1억 무역 적자 규모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최악일 때인 2008년 한 해치 무역 적자인 138억 달러에 근접합니다. 즉 한 달치 무역 적자가 1년치랑 비슷한 겁니다. 그것도 제일 좋지 않았던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8년가요. 삼성전자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실적은 곤두박질쳤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사업에서 거둔 영업이익이 1년 전인 2021년 4분기와 비교해 무려 97%나 떨어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은 겨우 2,700억 원에 그쳤습니다. 적자만 간신히 안 본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제조업 전체 매출의 10% 이상,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제조업체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에 따라 우리 경제 전체가 요동치게 됩니다. 또 다른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는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 손실이 1.7조 원으로 전년 동기 영업이익 4.2조 원을 기록한 것과 견주어 6조 원이나 줄었습니다. 적자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1.3조 원을 훨씬 밑도는 수치입니다. SK하이닉스가 분기 영업 적자를 낸 것은 10년 만입니다. 삼성전자와 달리 매출도 전년 동기의 12.4조에 비교해 38%나 줄어든 7.7조에 그쳤습니다. 산업 생산은 32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6% 줄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초기 경제 충격이 두드러졌던 2022년 4월 1.8% 이후 3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향후 경기 흐름을 가능케 하는 현행 종합지수도 좋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IMF 수석 부총재는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무역 수지가 악화하고 대외적 수요가 줄어든 점, 주택 부문의 둔화 등에서 취약성이 있다라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낮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선진국 그룹 중 미국은 내수 덕에 1%에서 1.4%로, 유로존은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0.5%에서 0.7%로, 일본은 완화적인 통화 재정 정책 영향으로 1.6%에서 1.8%로, 독일은 마이너스 0.3%에서 0.1%로 각각 상승폭을 높였습니다. 중국도 종전 전망치보다 높아진 5.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MF의 전망이 현실화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성장률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역전되는 겁니다. IMF는 이렇게 우리나라 성장률을 일본보다도 낮게 제시한 것과 관련해 수출 비중이 큰 아시아 국가가 세계의 무역 둔화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은 꼭 짚어서 얘기를 안 했지만 대중국 무역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반기부터 경기가 풀릴 것이라는 낙관론에 기대어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0%대 저성장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IMF는 내년 경제 성장률도 낮췄습니다. 높은 경제 성장률의 역효과가 만만치 않지만 저성장과 고물가가 같이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노동, 연금, 교육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의 헛심을 덜 쓰고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는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합니다. 인텔리TV였습니다.